저도 작년에 선생님 강연 들어봤었는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영어로 말하기 시키셨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되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시도하긴 했네. 네? 시도하긴 했어요.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나고. 옆에서 그냥 구경만 좀 하다가 좀 했었고. 되게 두렵더라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괜히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심도 많이 들고. 지금 얘기한 그 현상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는 방법은 시도하는 거죠.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학생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막상 해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발전이 일어났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 아니고 파지티브한 프로그레스,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때는 지금 영어로 말하는 거를 못했었었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냥 그 자신감을 뭘 할 때 자신감을 가져라 맞아요. 하고서 그냥 실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냥 대형 강의 이렇게 조교처럼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뭔가 수업 준비하는 척하면서 맞아요. 한번 학생들을 한번 쭉 봐라. 그럼 더 자신감이 생길 거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괜히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한번 학생들 이렇게 쭉 보고 막상 보니까 또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시죠? 안 그러죠. 네. 했더니 뭐 갑자기 공포심이 몰려오거나 그렇지도 않고 갑자기 학교 행정실에서 누가 와서 너 왜 그러냐고 제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이게 그런 거 아니구나. 오히려 그 저를 바라보는 혹은 제가 말하는 걸 듣는 친구들이 오히려 좀 더 공포심이 있구나. 혹시라도 나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액션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액션만이 변화를 자기 걸로 만들어줘요. 액션. 언더스탠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그냥 공감해요. 저도 막 영어 강의를 이제 듣게 되잖아요. 과목 중에서. 네. 근데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잘 못한다는 이 얘기도 사실 나쁜 거예요. 그쵸. 막 열등감이 커져요. 막 다른 애들 보면 막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도 많고 막 3개국 한 애들도 많은데 나는 교수님 수업도 막 영어로 듣는 것도 벅차고 이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 그래갖고 막 요즘에 그래서 영어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질문이 있어요. 잘라서 미안한데. 그럼 힘들다고 느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통학할 때 저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BBC 좀 들으면서 막 들었다 할까. BBC를 들으면 자기께 되나? 그냥 막 들리는 거라도 뭐 열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뭔가 만들어 먹었어요. 요리를. 그리고 급해서 약속 시간에 늦어서 또는 수업에 늦어서 허둥지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절반쯤 오는데 갑자기 가스불을 켜놓고 온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가스불을 내가 끄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바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돌아가야죠.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영어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BBC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BBC는 자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내게 될 수 있는 레벨로 내려가야 돼요.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게 안 됐잖아요. 언더스탠딩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언더스탠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되려면 진짜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 때문에 이때까지 했던 게 내게 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내면 그 로직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은 굉장히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다고 처음부터 10년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똑똑하니까 그 원인만 해결하면 재정돈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러니까 원점으로 가서
내가 가스불을 켜놨든지 안 켜놨든지 난 안 켜놨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평화로운 하루 일정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루를 보내는데 내버려뒀다고 해서 대부분 이제 가스불이 꺼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확인하는 게 훨씬 그럼요.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얻으려면 어저께 학생들 그 포스터에 보니까 이제 그 후기 쓴 내용들에 보면 공통적인 의견이 Speak Like a Leader 영어 캠프의 내용은 비교적 심플했다. 내가 추구하는 건 심플이에요. 심플한 원리 원칙을 재정돈함으로써 열심히 십몇 년을 노력한 나를, 똑똑한 나를 별것도 아닌 영어가 결과를 못 만들어내게 한 이유는 영어가 별거가 무서운 별거였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안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설정은 똑같아요. 나는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해요. 영어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출발점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미세한 방향 틀림이 있었다는 거죠. 각도의 조절이 좀 잘못됐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실제 캠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퍼셉션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세 가지 축을 얘기하잖아요. 퍼셉션, 영어에 대한 퍼셉션은 영어라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계속 지식을 누적해야 될 대상물이 아니고 나의 오리지널리티, 나의 탤런트를 보여주고 상대방과 교류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나를 인정받고 또 교류하면서 새로운 크리에이션을 해나가기 위한 매개체적인 툴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퍼셉션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한 다음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티튜드는 크게 나누면 네거티브한 애티튜드, 파지티브한 애티튜드 있잖아요. 네거티브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나요.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런. 여러분 친구들 대화해보면 아 그건 말이야 이건 말이야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야. 이건 네거티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버나드 셔가 말하는 finding about yourself. 이미 존재하는 것. 그에 비해서 positive attitude는 그래.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뭘 하겠다. 또 다른 비유를 하면 이쪽을 네거티브 쪽을 why 왜 해야 되냐? 되죠? 그럼 이쪽은 why not? 왜 안 해? 하지. Very simple. 이 단순한 두 가지 말 표현이 사실은 액션으로 3단계에 연결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 여러분은 이미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전제 조건에서 you're smarter than you think. 여러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perception만 정확하게 정하고 파지티브한 애티튜드를 액션으로 연결하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10수년을 고민한 영어에 대한 테마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어 나가는 걸 느낄 때 인생의 자신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거기에 글로벌 비전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오던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지금 바라보면 procrastination. 중요하지 않는 일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바빴던 이유가 사실은 비효율적이었구나. 그 이유는 글로벌 비전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유 하나. 그걸 가능하게 한 10수년을 투자한 영어가 별게 아니라는 걸 한번 이루어내보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라. 혼자는 힘들어요. 이런 가치관과 습관을 공유할 수 있는 어디. 한 사람은 좋게요. 어디. 그 다음에 교수님 중에서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교수님한테 학점 받는 걸로 만족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교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교수님에 대한 퍼셉션을 바꿔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내게 의미하는 교수님의 존재는 무엇일까? 교수님이 가진 나와 공유하고자 미리 갖고 계시는 밸류는 뭘까?
교수님이 그 밸류를 안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 밸류를 모르고 있는 거며 알려고 하지 않는 거다는 거죠. 나만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공감이 돼야 나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고 그게 다시 나한테로 올 때 우리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의 메시지가 된다면 나의 메시지는 성공적이고 우리의 메시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나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의 메시지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오, 역시 you are smarter than I think, you think. 여러분 똑똑해요.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서 이해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erception, attitude, action으로 연결되는 세 가지 축을 생활 속에서 작은 테마를 가지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body를 찾고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고백할 일은 나도 이런 걸 어려서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나도 2년 반 전에 내 인생의 멘토를 한번 발견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내가 생각은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내 스스로 나는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건전한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2년 반 전에 내 인생을 가이드할 수 있는 멘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고 그분은 오케이를 하셨고 그 시점부터 나는 그분의 멘토링을 받는데 멘토링의 의미를 보면 멘토가 멘티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상으로 멘티가 멘토에게서 스스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멘토를 모신다는 얘기는 내가 숨겨져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디테일한 면을 볼 수 있는 분명함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를 바라봄으로써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멘토가 시간을 정해놓고 가르침을 계속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까 말한 1년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선진국에 갔을 때 글로벌을 제대로 체험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멘토를 모실 때는 그 멘토의 가르침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기의 몫이 좀 있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아까 말했죠. perception. 정확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자. 나의 인식이 뭐가 좀 잘못됐을까? 강요된 인식이 아니고 사실 선택을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렇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용기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리고 매사에 파지티브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작은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때 버디와 멘토를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